안녕하세요. 세계여행하는 알찬입니다. 전 지금 여기 모로코의 정비소에 와 있는데요. 어제 여기서 잠을 잤습니다. 정비업체 차고에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네, 여기도 또 다른 분도 수리하고 계신 분, 여기에 머물고 계신 분 계셔요. 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여행자의 숙명이다. 오늘 말씀드릴 건 저처럼 이렇게 세계여행 하다 보면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때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세계여행자는 대처를 하는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세계여행을 못 가는 이유를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웬만한 서비스 센터, 큰 서비스 센터급이네요. 와우, 잘 수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여기 바퀴가 빠져 있잖아요. ABS 문제가 있습니다. ABS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브레이크를 잡을 때 바퀴가 미끄러지잖아요. 빗길 같은데 그걸 미끄러졌을 때 얘가 탁탁탁탁탁 잡아주는 안티 브레이킹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ABS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튀니지에 있을 때부터 계속 튀니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왔다 살았다 나왔다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AS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세계 여행자분들이 겪는 과정인데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튀니지 갔던 이유, 모로코 왔던 이유가 관광, 꼭 사막, 사하라 사막 이것보다는 정비에 좀 많이 방점을 뒀거든요. 여기 왜 그러냐면 현대 트럭 버스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모로코에. 튀니지에는 이제 에이전시가 있던 거고, 그래서 왔죠. 그 모로코에 들어올 때도 한번 들려서 뭐 필터도 사고 점검 가능한지 그때도 살짝 느꼈거든요. 뭔가 이거 대응이 좀 이상하다,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다,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느낌.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어제 갔는데도 그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서 얘기했는데 워낙 들은 얘기가 많아서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조심조심하면서 갔는데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대응이 맨 처음에는 이러는 거예요. 너 차대 번호가 등록된 게 아니니까 안 된다. 이거 정말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현대 트럭 버스 서비스 정비센터고 얘가 2011년식이고 뭐 최근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간 곳이 뭐 다른 업체도 아닌데 안 된대요.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맞죠. 괜히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 없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고치는 거죠? 카운티 기반 스타렉스도 그렇고 현대차를 갖고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금요일 왔는데 너 오늘 수리 못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와야 된다. 당연히 밀릴 수 있죠. 근데 수요일날 갔을 때 이게 제가 머리를 톱밥을 굴려보니까 이게 될 건가. 근데 전에 뭐 이렇게 민지영 TV 우리 김 PD 형님도 그랬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갔는데, 수리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수리가 된 거예요. 엔진 오일도 교체해달라도 직접 가져가서 이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뭐 다른 이런 사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주변에 찾자. 그래서 찾아서 여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퀴를 까놓고 있는 거죠. 바퀴 까놓고 어제 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하죠? 근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집이기도 하고 이동수단이기도 하고 이 차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긴 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다, 차가 가다가 뭐 계기판에 뭔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히터가 고장났다, 이런 고장났다는 모든 그 고장났다는 상황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자체, 굴러가는 거, 브레이크, 차 운전하는 거, 계기판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첫 번째 자동차 자체의 문제. 두 번째 캠핑카로서의 문제. 자는 거, 전기 쓰는 거, 뭐 팬이 안 돌아간다, 물이 고장난다, 히터가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 오늘 저 같은 상황입니다. 승용차가 고장났을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카센터를 찾아가거나 뭐 현대차면 현대차, 쌍용차면 쌍용차 AS 센터를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찾냐, 검색을 하는 거죠. 보통 영어로 하시거든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다 돌고 와서 답은 뭐냐, 그 나라 현지 언어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뭐 이탈리아다, 모로코다 그러면 자동차 수리라고 번역기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 모로코면 모로코 아랍어로 번역을 한다면 그걸 구글맵에다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 많이 떠요. 그럼 그걸 보시다가 리뷰를 막 이렇게 보다가 그 게러지나 이런 데 사진 나오잖아요. 창고 그 수리센터에. 그 중에 한 종의 차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차, 그 브랜드가 뭐 현대, 뭐 벤츠, 막 이런 아우디, 막 이런 것들이 여러 종류의 차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수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여러 종류의 차가 있으면 그 센터는 잘하면 수리해본 경험이 있고 현대차나 쌍용차나 부품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찾은 다음에 보고 리뷰, 수리 여러 종류의 차가 하네. 그리고 딱 봤더니 그 리뷰도 좋아요. 사람들 평이 너무 좋아요. 수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오늘 제가 여기 왔더니 어제 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현대차랑 달리 왔더니 딱 먼저 와가지고 너 무슨 문제 있냐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계기판, 아이고 이거 딱 나 이거 지금 계기판에 ABS 들어온다. 오케이 들어와 와서 봤더니 지금 저쪽 차, 저는 앞에가 거의 반파됐어요. 판금까지 했어요. 잘라내고 붙이고 막 이렇게 갈아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여기서 사고 난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사고가 난 건데 그냥 수리하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 정도 상태인데 100만 원입니다. 수리비가 100만 원. 말이 안 되죠. 한국 같은 제 생각에 판금 띄고 막 이러면 한 5, 600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는 100만 원입니다. 프랑스도 동의를 할 거래요. 그래서 여기 와서 수리하는 거고, 제가 그럼 너 여기 이거 수리하러 온 거냐? 이 수리할 겸 해가지고 왔대요. 그럼 어떻게 찾았냐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사람들 리뷰 후기 보고 그거 보고 온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 제가 잘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캠핑카들이 와서 수리받을 정도. 캠핑카들은 여러 종류의 업체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다 해요. 뭐 지금 보트도 있고 뭐 트럭도 와 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찾을 때는 꼭 그 나라 현지 언어로 검색해서 리뷰를 보시고 리뷰가 괜찮고 사진에 여러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시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서 번역기 대고 번역기로 말 소통하면서 나이 문제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 문제는 대부분 다 방식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딱 나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일단은 진단기부터 꽂아요. 자동차의 정보를 읽는 거. 여기 와서도 감동했던 게 진단기가 3종류나 있더라고요. 3종류나 그걸로 딱 꽂아가지고 거의 진단기 체킹하는 데만 2시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꽂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막 모델명 찾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3개 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ABS 센서라고 바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거든요. 바퀴 속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멈췄는지 그걸 체킹하는 거죠. 네 바퀴 중에 하나가 멈춰 있다면 미끄러진 거예요. 그거 빼가지고 직접 사포로 갈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저렇게 타이어를 까놓은 이유는 네 바퀴 다 센서를 다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기판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뉴얼로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거 확인한다고 띄웠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갈 때가 됐대요. 제가 봤을 때도 갈 때가 된 게 맞아요. 그리고 딱 저한테는 완전 럭키한 게 지금이 이제 딱 중반이거든요. 올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한 4만 정도 뛸 것 같은데 그 전에 딱 한국에서 출발할 때 패드를 안 갈았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4만이 지나온 시점에서 패드를 갈아야 된다는 게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만약에 지금 ABS가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ABS랑 브레이크랑 같이 멈추는 역할을 하는 브레이크가 주 목적이고 ABS는 미끄러졌을 때만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교체했다는 게 이 브레이크가 더 좋아지니까 미끄러지는 상황이 덜 오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캠핑카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카센터가 아니라 캠핑카 업체를 찾아야 되죠. 여기서는 주로 쓰는 용어가 캠핑카도 있지만 카라반 모터홈이라는 용어들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번역기에다가 카라반 수리 아니면 모터홈 수리라고 검색하셔서 그 현지 언어, 이탈리아면 이탈리아어, 모로코어로 그대로 구글 맵에다가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 똑같이 리뷰 보고 사진 보고 가시면 돼요. 가셔서 이건 좀 여기 카센터랑 다른데 가서 이야기 설명을 좀 잘해야 돼요. 왜냐면 그 자동차 관련된 건 진단기 꽂으면 어디가 문제라는 게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캠핑 부분은 뭐 전기나 막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번역기 있으니까 문제 없죠. 이렇게 고장이 났다 이 부분 하면 아마 오셔가지고 또 그것도 전문가들이시니까 봐주십니다. 근데 이게 이 캠핑카 부분 수리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무시동 히터를 많이 달고 다 100이면 100 달고 오시거든요. 히터 달고 오시는데 그 히터를 꼭 유럽에서 쓴 베바스토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은 것 같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 무시동이 지금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이 부품 수급을 어떻게 해야지 챙겨왔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 본체까지는 못 챙겨왔어요. 무시동 히터의 펌프들까지는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그 캠핑카 부분 하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시동 히터는 베바스토를 사용하시면 좋다는 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여행을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돈이랑 그다음에 걱정 부분의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주셨어요. 막 좋다는 말씀도 주셨고, 아이 그거 너 진짜 생각을 잘못했다, 뭐 중위소득 막 이런 얘기 주셨거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 심려가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이 짧았지 않나.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 맞출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그 연령대 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없지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이렇게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냥 이상한 얘기는 아니구나, 에이, 조금 한 0.1% 맞네, 이 정도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제가 이 영상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지금 도전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 딱 생각, 저거 별거 아니네. 강릉 가는 거 뭐 운전 한 4시간 하면 되지, 운전 2시간 하면 되지, 차 막히는 거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 세계여행도, 그래서 이 부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을 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틀렸다라는 부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달리 생각해보는 계기가 너무 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는 또 여러분들 지금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바짝 찍었으니까 이제 수리 받고 오늘 출발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페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우리도 찍어주시면